안녕하세요. 최근 저는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싶었거든요. 지금은 그 상황을 생각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힘든 시기를 남편과 함께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되게 아닌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기분이라 이혼한 사실에 대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만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자주 듣는 채널에 제 이야기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과거를 털어내고 싶네요. 저는 친정엄마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제가 20대 중반이 될 때쯤 대장암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친정아버지는 대장암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 일로 인해 저와 친정엄마는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둘이서 오랜 시간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외동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동은 아니었어요. 제 위로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둘 다 필리핀에서 관광 사업을 하느라 한국엔 저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게 됐던 거죠. 제가 결혼하면 친정엄마가 외로울까 봐 일부러 결혼 생각을 안 하기도 했었고, 엄마랑 둘이서 지내는 게 편하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친정엄마는 매번 선자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해서 저를 빨리 결혼시키려고 하셨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친정엄마님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너 꼭 걔랑 카로워. 그렇지? 얼마나 착하고 좋은데 그렇게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할 사람 데리고 왔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떡해. 내가 어려서 그러는데 관상. 그건 무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너보다 5살이나 많은 것도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괜히 어린 너 꼬셔가지고 언제는 아무나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며 나이 사람아리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당시 친정엄마가 남편을 안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결혼하기 전에도 친정엄마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랑 결혼 안 시켜주면 혼자 늙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친정엄마도 결국 백기를 드셨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저보다 친정엄마를 더 잘 챙겨줬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정엄마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친정엄마가 남편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생겼죠. 하루는 친정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데 잘 드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요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원 가서 검사해봤어. 저번에도 속 안 좋다고 얘기하고 했었잖아. 나이 들면 다 그러지. 그리고 엄마가 원래 위가 안 좋잖아. 이번에도 이러고 말겠지? 걱정하지 마. 그래도 병원 가서 검사도 받고 그래. 괜히 병 키우지 말고.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위가 안 좋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위에 좋다는 한약도 다려주시곤 했었거든요. 엄마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었지. 그거 말고는 병이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친정엄마도 친정아빠를 암으로 보낸 뒤에는 꼬박꼬박 병원에 다녀온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친정엄마는 또 이러다 말 거라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친정엄마도 대수롭지 않다 식으로 말씀하셔서 별일 없겠지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 친정엄마가 새벽에 너무 아파 응급실로 가시게 되며 위험에 걸린 걸 알게 됩니다. 아침부터 병원에서 걸려온 전에 남나죠. 별거 아니라 근데 위험이라는 게 말이 돼. 수술해야 던데 심한 정도는 아니라고 총이라서 치료하면서 상황 지켜보자고 하셨어. 입원도 안 해도 돼.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러니까 진작에 병원에 가봐야 했다.
그래도 심각하기 전에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너까지 보태지 마.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친정 엄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집에 가신다고 해서 봐줄 사람 하나 없으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원에도 물어보니 입원하면서 치료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친정 엄마를 입원시키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친정 엄마를 돌봐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친정 엄마랑 집을 합치는 것이 어떨까 식으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매일 같이 장모님을 돌보는 게 힘들지 않아? 어머님 꼭 태어나셔서 당신이 장남인지 왔다 갔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렇겠지. 오빠들도 다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자식은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당신도 같이 살면서 장모님을 챙기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나야 그러면 좋지만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우리 엄마랑 사는 것이라 불편할 텐데. 남편이 먼저 처가살이를 제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남편은 저도 왔다 갔다 힘들고 자기도 님이 정 같이 살자고 해서 우리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게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친정 오빠도 너무 고마워했어요. 친정 엄마도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저보다 남편을 더 챙길 때도 있으셨거나 건강이 회복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이서방 덕분에 내가 금방 괜찮아진 것 같아. 고마워. 어머님이 건강하신 게 제일 중요하죠. 심각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꾸준히 병원 다니시면서 건강 챙기세요. 친정엄마가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 다시 분가를 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분과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집에서 생활하며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가 위험으로 완치하고 2년 정도 흘렀나 그때는 대한 판정을 받게 됐어요. 위험을 회복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녔는데 검사를 하면서 대장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됐죠. 두 번째 암 소식이었다. 보니 저는 물론이고 친정 오빠들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아버지 대장암으로 보냈다. 보니 더 걱정되는 것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죠. 엄마, 이번에는 대장암으로 하시는데 우리 아빠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저번에 위험 걸렸을 때는 그래도 초기에 발견했었는데 이번엔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데 이번엔 입원해서 치료하다가 수술해야 될 수도 있대. 그럼 이번에 당신 어머님 병원 왔다 갔다 하겠네. 이번엔 저번이랑 상황이 달라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내가 여기 있어 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 하나 시작해 보려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근데 그걸 왜 지방에 가서 해요? 남편 입에서 사업이 나올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이것저것 물어보게 됐어요. 남편은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하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이번에 장모님도 아프신 거 보니까 돈을 더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당신도 장모님 챙기느라 정신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난 지방에 가게 차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처에 차리는 건 어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알던 형님이 있는데 근처에 좋은 상가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일해 보려고. 그럼 동업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동업까지는 아니고 그 형님은 자기 가게가 하나 있어. 내가 그 옆에 차라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저도 친정엄마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굳이 남편이랑 같이 있지 않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말날이 이유가 없었기에 알겠다 고 했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입원하게 되면서 남편은 본인 가게를 차리게 됐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넌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게 시작하려면 돈 많이 들지 않아 대출을 많이 받은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지금 들어가는 상가가 원래는 음식 좀 더 하기도 해서 리모델링 할 것도 없고 안에 있는 기자재들 두고 갔거든. 그리고 엄마가 돈 못 해준다고 해서 그런 거지 뭐니 님께서 다행이네. 사실 당신이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멀리 떨어지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거든. 이래저래 돈도 많이 받았고 나 퇴직금도 쏠쏠하게 나와서 시작하는 거지 뭐. 남편은 가게를 시작한 뒤로는 저희 집으로 거의 올라오지 않았어요. 매번 가게 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했거든요.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제가 남편 가게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본인 가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술집 앞에 차려져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당장 남편을 잡고 싶었지만 친정엄마 항정 때문에 그렇게 친정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친정 오빠들도 필리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고생 많았다. 우리가 진작 들어와서 살폈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가서 좀 쉬어. 매어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돈을 좀 넉넉하게 보냈을 텐데 많이 부족했지. 저 신정 오빠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빠들이 외국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혼자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친정 오빠들이 돈에 대해 얘기를 꺼내는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돈 오빠들이 돈을 보냈어? 엄마한테 보낸 거야? 난 보낸 돈 받은 적 없는데. 맞아, 태 보냈지. 너희가 엄마 모시고 생활한다고 해서 사실 아들은 우리가 엄마를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필리핀에 있다 보니 너가 다 했잖아. 그랬어. 남편이 나한테 오빠들이 돈 보내줬다는 말은 안 해서 몰랐어. 이번에 엄마 대장암 걸렸을 때도 급하게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꽤 많이 보냈는데 그것도 몰랐어. 남편은 친정 오빠들이 한국에 없으니 병원비나 간병비 핑계로 돈을 요구했더니 마음에 남편이 보내달라고 한 대로 보내준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 엄마가 대장암 때문에 원했다는 소식에 친정 오빠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잠깐 맡기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때가 남편이 가게 하고 싶다고 얘기한 때라고요. 저한테는 퇴직금이 시댁에서 도와준 돈으로 한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친정 오빠들이 보내준 돈까지 포함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서 친정 오빠들이 한국에 온 사실을 얘기했어요. 오빠들이 엄마 하셔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당한 해 내가 인사할 시간이 어디에. 가게를 하느라 정신없는데 저번에 내려가서 보니까 당신 술 먹으러만 다니더라고.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우리 오빠들도 한국에 들어온대. 당신도 하루 정도는 일 뺄 수 있잖아. 형님들도 계시고 당신도 있으면 사람 많은데 굳이 나까지 올라가야 돼. 수술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항암 치료 받고 계신다며 그냥 나 빼고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 보내. 오빠한테 돈까지 받아서 가게 하고 있으면서 인사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괘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진짜 가게가 봐을 수 있으니 우선은 믿어보자 싶었죠. 엄마 수술날에는 올라오겠지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병실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사돈, 몸은 좀 어떠세요? 이번에 수술한다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수술 안 하고 잘 넘어갔는데 이번엔 수술까지 하게 돼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엔 아들들까지 다 한국에 들어와서 마음이 드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식들도 넘어온 것 같아요. 저희 바깥 양반이 대장암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심란하네요. 시어머니는 친정 엄마 손에 잡으며 다 잘 될 거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이다 보니 친정엄마도 마음이 좀 해지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제 남편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이서방 가게는 요즘 어떻대? 잘 됐대. 아무리 바빠도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서방 얼굴도 잊어버리겠어. 아무래도 남편이 가게 때문에 엄마 병원이 도통 오지 않아서 그러신가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남편도 이번엔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엄마 수술 들어가시는 거니까 남편도 가게 하루 정도 정리하고 올라올 거야. 저번에는 가게 차린 지도 얼마 안 되기도 해서 그런가 너무 정신없다고 하길래 내가 다음에 올라오라고 했거든. 가게 일이 그렇지. 근데 이번엔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명씩 얼굴을 다 봐놓고 싶어서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해? 어려운 수술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도 두 번째 암 수술이라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엄마가 수술 들어가야 하니 빨리 오라고 얘기했죠. 곧 있으면 엄마 수술 받으셔야 되니까 한번 올라와. 엄마도 당신을 보고 싶으신지 더 올라오라고 계속 얘기했었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술이 취했는지 혀가 꼬부라진 채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거기 왜 가?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오늘 내일 하신다며. 뭘 그렇게 해? 의사가 소울 받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그랬어. 솔직히 장모님 오래 사셨잖아요. 편하게 가실 줄도 알아야지. 된 거야. 나중에 장례식 장소나 잡히면 그때 연락해. 저의 통화 소리를 친정 엄마도 옆에서 들으셨고 당황하며 있는 제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이혼 진행해라. 나 수술 끝날 때쯤 이혼에 넣으면 더 좋고. 그리고 이거 받아라. 친정 엄마는 저에게 종이 하나를 건네셨다. 살펴봤는데 차용증이라고 빌려준 돈이니까 이것도 받아내고 이제 가족도 아닌데 받을 건 얼른 받아야지.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돈을 빌렸어. 언제 아니면 왜 나 대장암 걸리게 되면서 입원 안에 만회할 때 사돈이 나 한 번 찾아왔었어. 자기 아들이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넌 어차피 내 병관 호할 테니 자기 아들이 돈이라도 벌어야 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빌려줬지. 난 차용증 쓸 생각도 없었는데 사돈이 이런 건 써놔야 된다고 하길래 쓴 건데 써놓길 잘했네. 그럼 남편이 가게 차릴 때 시댁에서 돈 받았다는 게 엄마 돈이었어요. 그런 거지 뭐. 누구 돈이라고 말했는지 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희 사돈한테 돈 빌려준 건 맞으니까 그 돈도 같이 돌려받아야겠죠. 진정 엄마가 차용증을 건네주셨지만 이것보다 남편과 이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찾아가 이혼을 통했죠. 우리 엄마 을 받고 나오시기 전까지 당신이 어차피 당신도 나랑 이혼할 생각으로 우리 엄마 병실도 안 찾아온 거잖아. 내가 작성할 부분은 다 썼으니까 이제 당신이 남은 거 써서 제출해.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당해? 그리고 내가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 거라고 했잖아. 당신 먹여 살리고 장모님 병원비 벌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들한테 돈 받아놓고 당신이 무슨 우리 엄마 병원비를 벌어?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장모님 모시고 처가 사이한 거 기억 안 나? 할 만큼 다 했어. 근데 이런 내가 이혼까지 당해야 돼?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당신 몸만 나가던가. 난 당신한테 줄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은 이혼하자는 저에게 자기는 할 만큼 했고 이혼하고 싶으면 제 몸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억울하다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방에서 사진들을 꺼내요. 남편한테 던져버렸습니다. 당신 할 만큼 다 했어. 우리 엄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내가 엄마 병간호할 때 당신은 술집만 들락날락 거렸어.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이 찍은 거야? 아니, 왜 남의 사진을 이렇게 막 찍고 날려? 너랑 나랑 남이니? 이거, 난 저번에 당신 보러 내려갔는데 술집에서 죽치고 나오질 않더라. 그래서 내가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남편이 술집에 갈 때마다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랬더니 보내주시더라. 친정엄마가 대장암으로 입원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예전과 함께하지 않아. 다르게 친정엄마를 챙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연락도 잘 안 돼서 내려갔었던 제가 봤을 때도 계속 술집에 있었는데 매일같이 확인할 수 없으니 맞은편 편의점 사장님께 남편이랑 떨어져 살고 있는데 남편이 요즘 술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딴소리 할 때 보여주려고 하니 증거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몰래 사람을 찍는 것이다 보니 그 사람도 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증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한 장당 1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는 많이 찍어봐야 10장 내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30장이 보내셨고 그 시기에 남편이 친정 오빠들한테 친정 엄마 병을 핑계로 돈을 받아냈고 친정 엄마한테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친정 엄마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더 속상하실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것인데 친정 엄마 또한 빨리 이혼하라고 하시니 더 미룰 이유가 없었죠. 남편은 제가 건넨 사진들을 봤음에도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내더군요. 사람이 힘들면 술 좀 먹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혼한다는 게 말이 그래? 한두 번이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기 사진 날짜 보이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 여기 있는 사진만 장이야. 같은 날에 2번 찍힌 것도 있더라.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심지어 그 가게 차릴 때 우리 엄마 돈도 들어갔잖아. 무슨 소리야? 내 퇴직금이 우리 엄마가 주신 돈으로 차린 건데. 언제 장모님이 나 가게 차릴 때 돈을 못 해주셨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 소리는 안 했나 봐.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셨더라. 이건 그 차용증이 그 보고 돈 보내 남편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본인 가게 차리라는 돈 줬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건네는 차용증을 살펴보고는 당황해서 되려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들으라고 하고는 엄마 병원으로 다시 올라왔죠. 남편이 시어머니랑 얘기를 했는지 몇 시간 뒤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엄마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장모님이랑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 좀 바꿔줄 수 있어? 옆에 계시지 좀 바꿔줘. 내가 왜 그리고 우리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서 연락 안 돼. 그러니까 진작 와서 인사 좀 드리지 그랬어. 내가 우리 엄마 수술 들어간다고 몇 번이라 말했어? 그럼 내가 병원으로 갈게. 내가 장모님이랑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줘. 그렇게 친정 엄마 수술 전에 올라오라고 했던 남편은 막상 친정 엄마 수술이 진행되고 나서 병원으로 찾아와서는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친정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 친정 오빠들도 엄마 병실로 들어왔죠. 남편은 친정 오빠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에 친정 오빠들도 화가 나서 남편한테 한마디씩 했습니다. 이제 돈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우리한테 인사도 안 하는 거야? 우리한테 나올 돈이 없어 보이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건가? 아이 형님, 님, 제가 언제 형님들이 무시했다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장모님 수술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수술을 왜 신경 써? 여태까지 연락도 없었잖아. 그렇게 올라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더니 왜 우리 엄마가 돈 달라고 하니까 발등이 불이 떨어졌어? 장모님이 형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님 아시잖아요. 제가 장님 들어가 고생한 거, 그리고 가게 하면서 그 돈 쓴 거라 지금 돈을 들릴 수도 없는데 형님께서 장모님께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남편은 친정 오빠의 말이 됐더니 친정 오빠한테 우리 엄마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던 친정 오빠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에 찰떡 쳤죠. 얼굴이 두 줄 알았지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기가 막혀서 우리 엄마 수술 끝나고네. 얼굴 보면 더 스트레스 받을 거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들어보니 내 동생이랑도 이혼한다면 그럼 더 이상 서로 얼굴 볼 일로 없을 거 아니야. 아이 형님, 제가 장모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가게일 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엄마 병원비가 많이 드네. 간병비가 필요하네 해놓고 그 돈 다 자네 가게 했었다며 그 돈도 다 받아낼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내.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러시면 친정 오빠들도 남편한테 보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죠. 그러니 남편 얼굴이 사색에 대해서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장모님이랑 형님께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 지금 들릴 돈 하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아주 잘 알지. 당신이 술 먹는데 돈 다 쓴 거, 남의 돈 받았을 땐 편하고 좋았겠지. 근데 이제 갚아야지. 안 그래? 갑자기 이러면 내가 어떻게 갚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수술실 앞에서 시간 동안 저와 친정 오빠한테 잘못했다며 울고 불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생각하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그 사이 친정 엄마 수술이 잘 끝나게 됐고 회복하는 도중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빌려가셨으니 이제 갚으려야. 저희 딸아이한테 들으시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말인데 저희 아들이 가게 일하면서 힘들어서 사돈을 잘 못 챙긴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저희 아들이 젓가살이하면서 많이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 사돈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그 정도였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겠죠. 근데 장례식 할 때 연락하라 소리 들으니 그냥 못 넘기겠다고 친정 엄마의 말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는 친정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술 먹고 통화를 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장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자네가 힘들게 뭐가 있어. 내 아들이랑 내가 준 돈으로 가게 차려서 맨날 술 먹고 다녔는데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 돈 갚아야지. 지금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네. 제가 그 돈 꼭 종료 표시가 필요합니다. 갚을게요. 그럼 그 가게 팔면 되겠네. 술 먹느라 가게 일도 안 하는 그 애에 있어 봐야 뭐해. 돈만 나가지. 이번 달 안으로 돈 안 갚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친정 엄마는 비아냥거리며 남편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너무 한 거 아니냐 식으로 말하며 소리치는 순간 친정 오빠들이 남편을 친정 엄마의 병실에서 끌어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수술한 줄 얼마 안 돼서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엄마 한 말 들었지? 이제 할 말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저기 사돈 촌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나 아니고 사도들이랑 얘기하고 있는 중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희 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회복하고 있는 도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신 건 말이 되는 건가요? 그쪽이 먼저 무리한 행동했죠. 아요. 뭐 그쪽이라 어떻게 말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그쪽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친정한테 질을 하면서 어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며 호통을 쳤어요. 근데 저희 오빠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보니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었죠. 대지라는 시어머니한테 가까이 다가가서는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 동생이랑 이혼하면 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엄마 회복하고 있는데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건 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수술도 잘 됐다며 수술 잘 된 거랑 회복하는 거랑 차원은 다른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하신 말 들으셨죠? 이번 달 안으로 저희 엄마한테 빌린 돈 갚으시고 자네 나한테 빌린 돈도 빠른 시일 안에 갚어. 친정 오빠가 남편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니 남편이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돈을 제가 지금 어떻게 구해요? 형님, 저 돈 진짜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내도 갚으면 변호사 통해서 해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병실로 찾아오지 마. 친정 오빠가 남편한테 단하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알겠다 고 하고는 병실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일단 낙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연락해서는 이혼만이 미뤄주면 안 되냐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잖아. 나 지금 장모님이랑 형님들한테 돈 보내야 돼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당신이랑 이혼까지 하면 나 정말 그래서 그 돈 받아서 쓸 때는 좋았겠지. 근데 그 돈 나랑 나눠 썼는데 당신 혼자 다 썼잖아. 근데 내가 왜 당신 사정을 봐줘야 되는데?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줘. 지금 가게 당신 명의로 하라면 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줘. 아직 소장 못 받았어. 당신이랑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나 이혼 소송했다. 변호사 선임하던지 해. 사정 안에 남편한테 코숨을 치며 변호사 빨리 선임하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친정엄마 병원에 오라고 할 때는 남편이 코숨을 쳤거든요. 이제 입장이 바뀌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는 건강을 금방 회복하셨다. 저 또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별탈 없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사정했다. 남편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저를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지방에 차린 가게를 팔아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게 됐고 친정엄마와 친정오빠한테 갚은 돈까지도 보내게 됐죠. 그러다가 버린 남편은 빈털터리로 저랑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편의점 사장님한테 가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감사해요. 그때 부탁드려 주셔서 어렵지 않게 이혼하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애들에 있으면이는 한 번 더 생각해보겠지만 때가 왔으면야. 그리고 들어보니 요 앞 사장님 애인도 있다면서요. 애인이요. 혹시 사장님 누군지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라서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신 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때 저한테 사진 하셨을 때 딱 봐도 이혼하려고 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서는 그 집 사장님 만나는 애인 찾으려고 그러신 줄 알았죠. 저는 그저 술집에 들어간 사진을 찍어준 것이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는데 예상치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술집에 매일 같이 간 이유가 거기 안에 일하는 여자 때문이더라. 저는 술집에 들어가는 사진만 봤으니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것만 생각했는데 남편이 단순히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남편이 만난다는 애인에 대해 물어봤죠. 사장님은 제가 또 연락을 할 거라 생각해서 사진 찍어둔 게 있다며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 안에는 여자랑 팔을 잡고 있는 남편이 있었죠. 이 사진을 가지고 변호사한테 먼저 찾아갔어요. 이혼을 다 한 상황이라 제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만약 이 여자분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난 정황이 확인되면 상관 소송을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이혼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시기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던 기간이며 확인되면 가능합니다.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자주 간 술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았죠. 여자를 보고는 대뜸 내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여자가 유부남 만나고 다니면 좋아요? 아니, 널리고 널리게 남자대 왜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나? 사장님이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 나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빌 거라 생각했어요. 사실 그럴 것이고 이 여자가 무슨 죄가 있겠나? 남편이 거짓말해 였겠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상관한테 소리치며 얘기했죠. 이혼한다고 했지? 이혼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참나, 갑자기 찾아와서 소리 지은 게 누군데 이래요. 진짜 사랑하는 건 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던 해요. 그 여자 하는 행동을 보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변호사님께 상간녀 소송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변호사도 제가 건네준 사진과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죠. 어차피 남편이랑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받으면 좋으니까요. 제가 상여 소송을 하면 남편이 저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고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혼한 마당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이. 오난 마당에 무슨 돈을 또 달라고 해. 남편이 잘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 받을 건 받아야죠. 우리가 돈이 어디여 너희한테 다 줬잖아. 근데 또 달라는 게 말이 돼 남편이요. 저 몰래 여자까지 만나고 다녔더라면 그 여자가 술술 얘기해 주길래 그걸로 상관 소송한 거예요. 시어머니와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남편이 뛰어와서는 저에게 소송 취하해주면 안 되냐 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해달라고 한 대로 다 해줬잖아. 돈도 더 달라고 해서 보내줬고 장모님이랑 형님들한테 받은 돈도 다 보냈잖아. 나 진짜 돈 없어. 그러니까 제발 이 소송만 그은 취하해주면 안 돼.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어. 난 그 여자한테 상관이 소송한 거야.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이혼했잖아. 그 여자 돈 하나도 없어. 그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치고 한 번만 봐줘. 내가 왜 딱 너 같은 여자 만났더라 나 보더니 미안하단 소리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내가 괘씸해서 소송했다.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해. 난 누가 보내주도 상관없어.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다음부터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던가 해. 제가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뒤로는 시어머니나 남편 둘 다 저에게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야무지게 해서 남편에게 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며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거든요. 진정 엄마가 대장암에 걸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일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 친정 엄마가 위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다시 대장암에 걸렸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대장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남편이 변하는 바람에 그 시기에 제가 살은 10kg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하고 나니 2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면 진정 엄마 대장암 수술로 회복할 때쯤 필리핀 사업을 정리하고 들어왔고 저는 아직도 친정 엄마와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가까이에 있던 가족들의 구성이 달라졌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전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지나가면서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디선가 힘들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저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